우리 정부나 우리 국민이나 또 해외의 어떤 모든 정황들 경제 위기를 가리키고 있거든요. 그런데 딱 한 곳만 쉽게 말하면 달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달나라에. 바로 국회입니다. 국회. 지금 국회 한번 보세요. 말로만 경제 위기예요. 말로만. 6월 7월 중에 적어도 50명 이상이 해외 출장을 다녀왔거나 계획 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국회는 이렇게 텅텅 비워놓고 말입니다. 지금 20일째 공전이잖아요. 20일째 공전. 그런데 말로는요. 진짜 화성에 이미 갔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야당이든 여당이든 모두가 경제 위기를 외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의 권성동 원내대표도요. 지금 그 어느 때보다 위기다. 이 위기가 1년을 가거나 1년 반 이상 계속될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민주당의 김성환 정책위원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유가가 전례 없이 고공행진을 하고 있고 2,500선만이 맞아. 주가가 무너졌다. 실제 장보기를 포기하는 사람 장포자도 나올 정도로 서민 생활이 정말 힘들고 팍팍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이들은요. 해외 출장에 바빠요. 물론 이 해외 출장을 가는 사람들 중에는요. 실제로 꼭 가야 될 국가의 어떤 중대사도 있겠죠. 당연히 의원들이 가는데 중대사가 있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뭐 대통령 특사로 방문을 한다든가 한미 수교 행사를 하는 준비를 한다든가 이런 것도 있지만 분명히 출장지를 보면요. 외유성이라는 생각이 들 만한 그런 출장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야 가릴 것이 없습니다. 방역 모델을 가서 교류하겠다. 또 수사 공조를 하겠다. 정책 교류를 하겠다. 이런 이유들을 달고 있지만 덴마크를 가거나 벨기에를 가거나 태국을 가거나 베트남으로 가는 사람들 도대체 뭘까요? 저는 이렇게 잘 보고 있으면 이게 외유성 그런 출장이다 이런 생각이 절로 듭니다. 진짜 답답해요. 국회의원이라고 하면 대한민국의 지도자들이에요. 이런 지도자들이 이렇게 경제 위기라고 이야기하면서 국회는 저렇게 비워두고 있으니 한심할 따름입니다. 사실 진짜 위기 맞거든요. 여러분 지표 한번 보여드릴게요. 소비자 물가 지금 폭등하고 있습니다. 5월 달에 소비자 물가가 5.4% 올랐어요. 2008년 금융위기 때 8월 5.6% 오른 이후로 가장 많이 올랐습니다. 지금 6월 달에는 6%를 오른다. 여기에 말입니다. 거주비까지 포함을 하면 10%까지 오른다고 이야기할 정도입니다. 게다가 여러분들이 느끼는 체감 물가는 이미 10%가 넘어섰죠. 그야말로 지금 모양새는요. 뭐 터키를 닮아간다. 베네수엘라를 닮아간다. 그런 이야기가 그냥 쉽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물가가 지금 폭등하고 있거든요. 앞으로도 물가가 계속 오를 거예요. 수입 물가 보세요. 역대 최고입니다. 36.3%나 올랐습니다. 2021년 10월에 36.3%가 올랐었거든요. 지금 그때만큼 오른 거예요. 그러니 이게 서민들 삶이 팍팍한 것이 아니라 죽을 맛입니다. 팍팍한 정도가 아니에요. 시장에 대해서 이 국회의원들은요. 그야말로 지옥 속에 이게 뭔가 자기들만의 공간을 만들어서 사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지금 대한민국은 경제 지옥에 빠졌다 이렇게 이야기할 만큼 힘들거든요. 그들은 아랑곳하지 않는다는 거 이것은요 어떻게 하면 참 답답합니다. 진짜 답답합니다. 게다가 보세요 여러분. 금리는 폭등하고 있습니다. 서민들이 팍팍할까요? 팍팍하지 않습니다. 죽을 맛이라니까요. 지금 대출은 또 얼마나 많이 올라갑니까? 지금 대출금에 대한
이자 내는 것이 폭탄 수준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예. 우리가요, 지금 현재 한국은행의 기준금리가 1.75%입니다. 미국의 기준금리도 1.75%가 됐습니다. 자이언트 스텝이 실제로 일어났거든요. 지금 이대로 가면 7월에 가면 미국이 또 자이언트 스텝을 하게 되면 대한민국이 빅 스텝을 한다고 치더라도요. 금리 역전은 어쩔 수 없는 현상이 될 거예요. 금리 역전이 됐을 때 과연 우리 경제가 얼마나 감당할 수 있을까요? 여기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되는 게 나라의 지도자들 아닙니까? 국회의원이란 국민들의 대표잖아요. 국민들의 대표면 지금 국민들보다가 더 열심히 일을 해야 되고요. 국민들보다가 더 바쁘게 뛰어다녀야 됩니다. 국민들의 애로사항이 뭔지를 해결하기 위해서 국회라는 게 입법기관이잖아요. 그러면 법률을 만들어서 해야 된다니까요. 그런데 도대체가 움직이지는 않아요. 도대체가 움직이지는 않아요. 여러분 지금 국회에 계류 중인 법안이 몇 건인지 아세요 여러분? 11,030건입니다. 11,030건. 국회 의안 정보 시스템에 들어가 보면 실제 그렇게 나옵니다. 그만큼 지금 우리 경제는 다급하다. 대한민국은 백척간두의 위기에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들은요. 이렇게 쏘다니는 그런 모습을 보니 우리 경제가 앞으로 어떻게 될런지 답답하기 그지없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복합위기 시작됐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지표로도 나옵니다. 선행지수 순환 변동치가 100을 밑으로 떨어져서 10개월째 계속 하락하는 중입니다. 4월 현재 99.3을 기록하고 있어요. 계속 떨어지는 겁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우리는 위기인데 그들은 위기가 아닙니다. 달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참 답답한 현실이죠. 벌써 20일째 개점 휴업을 하고 있으니 말만 국민 생각을 하고요. 말만 국가 생각을 하고요. 말만 경제 위기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참 안타까운 이들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면책 특권부터 박탈을 하고요. 여기에 세비 말입니다. 일을 안 하잖아요 여러분. 무임금 문호동 무임금 원칙 적용해야죠. 세비 다 뺏어야 돼요. 국민들이 우리나라 국민들이 진짜 착한 거예요. 저렇게 놀아도 세비라고 엄청 주고요. 거기에 보좌관 비서관에서 일할 수 있는 사람까지 줄줄이 딸려주거든요. 도대체 이런 나라가 선진국이 될까요? 지도자들이 말입니다. 솔선수범하지 않는데 어떻게 말입니다. 대한민국이 선진국이 되겠습니까? 저는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국회의원의 면책특권 다 없애야 돼요. 국민들 위에 군림하게 놔두는 거 안 돼요. 국민들보다가 더 밑에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봉사하는 거죠. 말로는 맨날 국민들 편대잖아요. 그런데 국민들 언제 한번 제대로 생각합니까? 지금 위기라는데 이들은 이렇게 유령 국회 만들어 놓고 전 세계를 쏘다니고 있다는 게 진짜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제발 국회의원이 됐으면 좋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국회의원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말을 들으면서까지 도대체 해외를 다녀야 됩니까? 저는 그게 참 답답하네요.